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2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일진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핵심 주인공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 그래서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을 뜻하죠. 불.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불이 되면서 뜨거운 열기죠. 열기. 열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불입니다. 뭐 나무를 태울 수도 있고 금을 녹일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상대적으로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양화가 있으면 대조적으로 음화가 있겠죠. 음화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될 바로 정화가 바로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화. 똑같은 불의 기운, 그 다음 똑같은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병화가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화. 그래서 같은 화이지만은 음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음량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좀 되는 것이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죠. 그래서 대소로 나누게 되면은 대소는 큰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소는 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량이 아니라 이제 명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명자, 어두울 암자, 밝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또 어두운 것은 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암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음량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사람으로 치면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되는 것인데, 양은 좀 진취적이고 강렬하고 맹렬한 그런 기세를 뜻한다라고 하면, 음은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 아담한 정도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량의 차이에 따라서 화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양화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빛과 열기가 좀 강렬하고 맹렬하다라고 하면, 음화는 양화에 비해서 그 빛과 열기가 양화에 비하면 좀 부드럽고 소융하다라고 하죠.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물성을 찾아봤더니 이것이 바로 태양의 비유라는 것이, 병화는 가장 설명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조금은 밝기라든가 열기가 좀 덜한 것이기 때문에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닥불 같은 거 있죠. 모닥불 같은 거, 촛불 같은 것, 또는 전기불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정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량의 차이에 있어서 병화는 좀 강렬하고 정화는 조금은 부드럽고 소용한 그러한 불로 볼 수가 있겠죠. 공통적인 것은 어차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말하죠. 음화라고 해서 불이 차가운 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치열하게 되면은 그 뜨거운 불이 세상을 바싹 말리고 뜨겁게 만들어서 사막화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너무 치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조절 장치가 필요하죠. 차가 달릴 때는 브레이크가 조절하는 것이고,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냉각수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병정화도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조절을 할 수 있을 때 화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지, 화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폭발해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화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수가 있어서 조절을 하겠지만은, 특히나 이 화를 조절할 때는 음수인 개수보다는 양수인 임수로서 쓰는 것이 보다 좋다. 임수는 개수와 달리 보강할 수 있는, 수보양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쓰는 것보다 임수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만약에 개수를 쓴다라고 봤을 때는, 개수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화를 갖다 보강해주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도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왕한 열기를 갖다가 조절을 시켜주고, 또 정화라고 하는 불빛을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게 되는데, 정화가 예를 들어서 왕하다고 해서 개수를 쓰게 되면 모닥불 펴놨는데 또는 촛불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 내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병화 같은 경우는 4월,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병화가 왕할 때는 임계수를 같이 씁니다. 이때는 왜 그러냐면, 그때 4월, 5월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병화가 4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의 빛은 강렬하고 또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임수로서는 병화의 빛을 갖다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개수로서는 그 다음에 조후하는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임계수의 역할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때는 관사론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병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오히려 관살 혼잡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또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이 있을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간목으로서 목생화하여 약간 일간 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병화가 쓸 수 있는 것이고, 병화는 자기의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경우는 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화가 토를 많이 보게 되면 회광이라죠. 빛을 가린다.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끼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가리죠. 이걸 갖다가 회광 또는 회기 무광이라고 해서, 병화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토, 기토, 진술, 충미, 토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꺼리게 되고요. 이렇게 토가 많은 경우에도 반드시 또 간목을 얻게 되면, 목은 토를 극하죠. 목극토하는 거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일간은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어떻다? 간목으로서 병화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토가 많아서 병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회강, 빛을 가리게 되면 다시 또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 뭐 경금, 신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필요할 때에 어떤 필요에 서 응해서 쓰는 것이고요. 뭐 반드시 무토를 써야 된다, 반드시 뭐 경금을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수가 필요할 때는 금을 쓸 수가 있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도 수가 너무 많게 되면 무토로서 회강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를 제할 때는 무토를 과감하게 쓸 수도 있는 경우이지만, 병화가 무토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병화는 임수, 간목을 위주로 이렇게 사주를 배합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병화일간 사주 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이제 6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6월 같은 경우 제가 절기로는 백로와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분도 이제 얼마 전에 지난 것 같습니다. 추분, 백로와 추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술월은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그래서 신월은 초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중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술월은 모추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가을은 3개월이 가을입니다. 겨울도 3개월이 겨울에 되죠. 12달 중에서 3개월씩 추나 추동을 나누게 되면 12달이 되는데, 해자축월은 겨울이고, 인묘진월은 봄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여름이 되면서 신유술월은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술월 가을이면서, 또 신유술월은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금이왕한 금왕절이 된다. 신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요.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돼서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월과 6월이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신유술에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여기가 이제 쇠지가 되면서 신유월에 비해서는 술월의 금의 기운이 좀 약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술월에 예를 들어 술월에 신금이라든가 유금 등을 보게 되면 이제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된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6월 같은 경우가 금이 제왕지라서 왕한 반면에, 오늘 일간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죠. 병화를
화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화는 신월에 여기가 병지가 되죠. 병지. 그 다음에 유의 이름이야. 유월은 화의 여기가 이제 사지가 되죠. 사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나이가 한 70대 정도, 80대 정도 이렇게 돼서 노쇠한 정도가 되는 것이고, 다음 병화 술월에 이르게 되면 거의 이제 90대 정도 돼서 이제 뭐 임묘한다 그러죠.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임묘한다고 해서 그렇게 썩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임묘하면 오히려 통근돼서 좋게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술월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6월 같은 경우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금은 굉장히 왕한 반면에 일간은 약합니다. 일간은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일간 병화는 사람으로 치면 한 7, 80대 노인이라고 하면, 금은 20, 30대 젊은 혈기가 왕성한 그런 걸로 이렇게 놓고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신약하고, 재성인 금은 왕하다, 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는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죠. 태양.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유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서산에 태양이 뉘어져서 태양은 살짝 보이고, 태양의 그런 석양이 아직은 붉은 석양이 남아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가 6월에 태어나도 역시나 병화는 뭘 좋아한다? 임수로서 붉은 석양이라도 보강해 주게 되면 그 붉은 석양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6월에 일간이 약한데 재성인 유금이 왕하고 다시 임수로서 예를 들어서 병화를 보강한다라고 하면, 제가 천하의 병화를 하더라도 임수의 극을 받게 돼서 제살이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병화가 임수칠사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 병화가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 일간 뿌리. 그래서 병화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또는 오화를 봐서 일간 병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는다라고 하면, 재성이 왕한 6월에 임수를 능히 감당해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뿌리가 미약하다라고 하면 제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 선생님, 인사오 말고 술토도 있고요. 술토도 있고 미토도 병화가 통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본다고 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토는 그러니까 술토라고 하면 되고, 술은 화의 고지가 돼요. 고자, 묘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토라고 하는 것은 토잖아요.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에서 화의 기운을 갖다가 뺏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술에 통근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통근하는 이로움보다는 오히려 토가 있어서 나의 기운을 뺏어가면서 뭘 하는 것이 안 좋다? 오히려 회강시켜주는 것이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술이 됐을 때 이렇게 오시를 보게 되면, 이건 오수를 합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술토를 봤다 하더라도 오수를 합이 되면 이거는 병화 자체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수를 용신으로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지 술토 하나만 딸랑 있을 때는, 이거는 글자 하나 차이인데도, 오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도 술토 하나만 딸랑 있게 되면 이 병화는 매우 약한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나 인사오 등의 뿌리를 드는 것이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요. 술토나 미토 같은 경우에는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근의 힘이 약하고, 또한 술토, 미토는 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의 기운을 뺏고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가 회강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술토, 미토를 언급하지 않고요. 이렇게 오사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토가 있는데 오화를 봤다. 이건 일간이 왕해지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토가 있는데 일지에서 오화를 봤다. 이것도 일간이 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병화가 있으면 요게 통근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수로 오히려 용신을 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에 병화가 임수를 용신으로 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통근을 하게 되면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약하다 하더라도 제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함을 그렇게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칠사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사지직이라고 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변호사, 뭐 판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간평사, 좀 작으면
부동산 중개사도 사자죠. 하지만 여기서 웬만한 사사지직은 중개사, 저도 뭐 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은 중개사보다는 좀 더 약간 좀 높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있죠. 변리사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핵심은 6월에 임수를 쓸 때 병화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한다. 뿌리가 없는 병화는 제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이라고 하는 병화, 양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 하는 유금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음금이 되죠. 음금.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일단 양대음이 되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죠. 일간인 내가 금을 극하는 것이니 이거는 악극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고, 그러니까 극아자는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하고요. 악극자는 내가 극하는 것이니 저거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재성은 다시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화가 음금을 보았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한 반면에 일간 병화는 6월에 뭐가 된다? 사지가 되죠. 사람으로 치면 7, 80대의 노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간은 약하고, 일간이 약하다 신약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하다 제왕이 되겠죠.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재성이 많고 일간은 약하다 제다, 신약. 오늘도 아까 뭐 카페에서 제가 내 사주가 제다, 신약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이 있을 때는 이제 제다신약은 재성을 논하는 건데, 관성이 있으면 제다신약을 논하지 않습니다. 관성이 있으면 제다신약을 논하지 않는다. 만약에 재성이 있는데 관이 있으면 그거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제살태왕으로 논하는 것이지 제다신약은 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같은 명식에서도 관이 없으면 제다신약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은 일간이 약하다고 해서 제다신약이 아니고요. 칠살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제다신약이 아니라 칠살이 있으면 제살태왕으로 바뀌는 것이고, 제살태왕을 논할 때는 제다신약을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은 관이 없을 때 제다신약을 논한다. 관이 있을 때는 제살태왕, 관이 왕한 사주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이 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한적으로 6월의 병화가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 일간 가게 되면 제살태왕이 되면 재성도 칠살 임수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술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술중정화의 방화가 간신히 통근할 수 있지만, 6월에 술을 보게 되면 원래는 방합이라고 하죠.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 일단 시는 신시가 아니니까 완전한 방합은 아니더라도 유술 준방합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성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통근한다 하더라도 재성이 다시 왕해져 있고 재성은 다시 살을 생하기 때문에 역시나 제살태양한 사주국세는 달라지지 않죠. 다행스러운 건 이제 열지에 인목이 있기 때문에 장생 인목을 봐도 병화가 여기에 통근을 하게 됩니다. 인유, 원진 이런 것은 너무 크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충이 되지 않으면 뭐 일단은 인목 자체가 보존은 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가 인해 통근할 수 있고, 인중에 있는 본기인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으니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임수를 감당할 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자세는 되어 있다 정도 생각해 줄 수가 있겠고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이 기토는 술에 뿌리를 둔 기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탁하게 하고, 기토를 갖다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늘에 떠 있는데 목구름은 아니라 하더라도 뭉게구름이 있어가지고 기토를 살짝 병화를 살짝 가리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토 때문에 임수 탁해졌고요. 병화도 살짝
회강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이 기토는 뭘 해야 된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연지 있는 간목이 있어서 그래도 완벽하게 지지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있는 기토를 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제할 수 있는 나는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물론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무자시의 자수는 임수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일간무토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이 기토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무토입니다. 무토가 약할 것 같지만 술의 뿌리를 둔 술중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토는 병화를 살짝 회강한 정도라고 하면 무토는 이 병화를 심각하게 회강한다, 심각하게 가려버린다. 즉 서산에 살짝 남아있는 병화이기 때문에 무토 있으면 이건 거의 회강의 정도가 굉장히 심할 정도죠. 반드시 무토 기토는 제거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기토 타김이라고 해서 임수를 탁하게 만들지만 무토는 임수를 완전히 파극해서 완전히 말려버릴 정도의 그러한 해악질을 하게 되는 것이니 무자시는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좋지 못하고요. 기축시 또한 좋지 못하겠죠. 이거는 축술형이 되죠. 축술형이 되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술중, 축미중, 축술형, 술미형, 축술미, 사명 등등등등 다 뭐다 토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기토 두 개가 기토 하나가 있을 때보다 기토가 두 개 있으면 아무래도 병화를 회강하거나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술시가 되겠죠. 무술시면은 무자시에 비해서 술토가 벌써 두 개에다가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0% 병화 회강, 임수 파극입니다. 절대 무술시는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에 뿌리를 든 경금이 투출돼서 이 경금은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것이니 뭐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임수가 보존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목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뿌리를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병화도 약하지는 않다. 이 상태에서 운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 같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는 어디에서 걸리냐면 술토가 있는데 여기 진토가 있게 되면 술충이 되죠. 자, 제가 봤을 때 토충은 뭐라고 했습니까? 붕충이라고 했죠. 붕충, 자라고 해서 같은 거 길이 충하는 겁니다. 원래 인신충, 사해충 또는 좌우충, 묘유충은 금목충이 되거나 수화충이 되기 때문에 충하게 되면 어느 하나가 심각하게 상해를 입게 되지만은 진술충 또는 충미충 같은 경우는 같은 토끼리 충하는 거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진다. 진술충하게 되면 토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요. 기토 또한 더 왕해지게 되죠. 심각하게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회강할 수 있다. 무자, 기축, 무술시만큼이나 임진시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인의 뿌리를 뒀죠. 술에도 간신히 뿌리를 둘 수 있죠. 사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개수, 임수 같은 경우는 물론 관살, 홍잡이 될 것 같지만은 이거는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살, 홍잡 이런 거를 논할 필요가 없고요. 금수운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목화운으로 가서 특히나 화운 가게 되면 아주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사시다 그러면 금수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갑옷이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 술만 있었다라고 하면 병화가 술에 뿌리는 두지만 미역 하나만 그 술토가 병화를 회강하는 것이 문제였더라고 하면 오를 보게 되면 이거 뭐 유자 뺀다 하더라도 인, 옷을, 화국을 형성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유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것이고요. 간목까지 있어서 화를 생하고 또 기토를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화국이 형성되면 기토 또한 세력을 얻게 되겠죠. 이건 반드시 임수가 용신이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은 희신, 용신을 생하는 희신이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여러분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화운 갔다가는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잘못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신시 하나를 더 보게 되면 이거 신을 봤죠? 병화 투출됐어요. 어떤 분들 병병병준이라고 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병화일간도 약하게 되면 병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자꾸 쓸데없는 뭐 태양이, 하늘에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웃기지 마시고. 이 병화를 무조건 태양으로만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라 했죠. 우리가 강학상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병화를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지, 병화가 곧 태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화 두 개 있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어떤 분도 간목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목 두 개가 있으니까 갑갑하다, 사주가 갑갑하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사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쓸데없는 넋두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화일간도 왕할 때는 병화 같은 비견을 보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그 비견을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간다, 그러면 병화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병화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사주 원국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병화가 당연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불금입니다. 즐거운 불금, 불타는 불금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